안녕하세요, 채하나입니다. 오늘은 뷰티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분들이 집중해야 될 영상인데요. 제가 1기로 활동했던 믹리어 뷰티 아카데미 2기 모집 공고가 드디어 올라왔더라고요. 이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았어서 또 제가 직전 기수에서 최종 우수자랑 팀 우수자로 선정이 됐어서 약간의 꿀팁 아닌 꿀팁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게 대체 무슨 활동인지, 자소서랑 면접 어떻게 봤는지, 이 활동의 후기, 장점, 단점 이런 게 다 있겠죠? 그리고 최종 우수자로 선정된 비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활동에 대한 문의를 받았었거든요. 그거에 답변하는 것까지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고 빠르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활동이 대체 무슨 활동인가요? 1기로 활동해본 사람으로서 1기 때는 진짜 이 활동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서포터즈인지 캠페인인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가지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기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아마 좀 비슷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무슨 활동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뷰티 회사와 레펠이라는 MCN 회사에서 같이 주최하는 활동이거든요. 약간 사회공헌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궁극적인 활동 목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다운 아름다움의 가치를 알리고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에서는 나다운 아름다움을 알리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가 있는 것 같고 레펠에서는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오는 약간의 불편함이 살짝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후기 카테고리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캠페인은 기업을 홍보한다거나 이런 상업적인 그런 캠페인이 아니라 공익적인 느낌이 강했어서 개인적으로 전 진짜 재밌게 활동을 했어요. 매달 미션이 있는데 매달 쇼폼 컨텐츠 하나랑 롱폼 컨텐츠 하나를 올려야 되는데 쇼폼은 대부분 그룹 미션이고요. 롱폼은 개인 미션이에요. 그룹 미션 따로 개별 미션 따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상을 부여합니다. 다른 서포터즈에 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크리에이터로서 조금 배우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원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제 자소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소서 문항은 진짜 간단했어요. 1기 때는 지원서에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과 제작 가능한 콘텐츠들, 교내외 활동을 딱 적는 게 있었는데 제가 했던 활동을 다 적진 않았고 뭔가 제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들만 조금 추려가지고 7개 정도 적었거든요. 인턴했던 거랑 서포터즈 했던 거 5개 그리고 학생회에서 홍보국장 맡았던 것도 적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 개 발행을 했었기 때문에 리더십과 컨텐츠 제작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생각해서 작성해야 됐던 문항은 딱 하나 있었는데 이 한 문항에서 정말 많은 걸 물어봤거든요. 지원 동기랑 뷰티에 대한 관심도, 크리에이터로서의 나의 장점을 기반으로 활동에서 이루고 싶은 꿈 이렇게 4가지를 800자 이내로 한 문항에 다 적어야 돼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800자가 정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800자에 다 우겨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하나의 활동에 깊이 들어갔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를 조율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소제목을 3가지로 달아가지고 내가 왜 뷰티에 관심을 갖게 돼서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게 되었는지와 이거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는지 그리고 나의 포부? 각오? 이런 거를 적었습니다. 자소서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수치화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제가 서포터즈를 좀 여러 개 신청을 했었는데 기업 서포터즈는 이걸 포함해서 딱 2개 합격을 해봤는데 합격한 건 수치화를 항상 잘 해놨었고 그렇지 않았던 거는 다 광탈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치화 꼭 잘 시켜주세요. 문항이 짧다 보니까 내가 했던 활동들을 쭉 나열하다 보면은 진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제작했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만의 인사이트를 내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컨텐츠를 미지근 여쿨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좀 담아봤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여쿨이 정말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피부가 약간 노란기가 좀 돌다 보니까 여쿨의 뽀용뽀용한 컬러를 바르려다 보면은 진짜 피부가 뱉어내요, 이거를. 나는 여쿨이라고 진단을 받았어. 그럼 난 뭘 써야 돼? 그게 저이기도 했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제가 컨텐츠를 만들면서 깨달아서 뷰티에는 유형을 크게 나누는 것보다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생겨났고 뭐 물량 알바도 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직접 행동으로 이어졌다. 또 중요한 게 나라는 사람을 어떠한 키워드로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키워드를 2가지로 잡고 했는데 첫 번째는 세분화된 나만의 관점이었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뜻깊었던 활동 하나를 골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봤어요. 1번 소제목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분화된 관점으로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뭐 공감을 이끌어내는 컨텐츠를 몇 건 이상 발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수치화 최우수 서포터즈로 선정이 됐고 이제 인턴십으로 또 이어져서 마케터의 입장에서 또 소비자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을 조금 더 길렀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지금 다 읊고 있는데 이 정도면. 마지막 소제목에서는 저의 이 포부를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활동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적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뷰티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나는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뷰티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내 활동을 쭉 나열해보고 거기서 가지치기를 해보세요. 어떤 인사이트를 냈는지.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준 면접으로 봤었고 면접관분은 한 분이었는데 한 4-5명이서 봤던 것 같아요. 외국인도 한 분 계셨고 저희 활동에서 외국인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혹시 이 영상을 외국인 분이 보고 계신다면은 꼭 한국말로 하지 않아도 영어로 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랑 같이 면접을 봤던 외국인 분께서는 한국말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의 후기를 들었을 때 영어로 질문을 받고 영어로 답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은 한 3개에서 5개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질문은 컨텐츠를 만들 때 나만의 차별화가 무엇인가. 저는 자소서에 적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면은 그거를 나만의 방식으로 더 구체화를 시켜서 소수의 인원들끼리 공감대를 이렇게 잘 형성을 해봤다. 그리고 그걸로 최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뽑아내서 브랜드 내부 반응도 되게 좋았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어요. 두 번째 면접 문항은 뷰티 소비자로서 뷰티가 나의 삶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준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쉽지 않은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내 경험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답변이 빠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옛날에 퍼스널 컬러 진단받았던 얘기를 또 했어요. 자소서에 있던 내용을 기반으로 계속 뭔가 빌드업 쌓는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컬러 진단을 안 받는 사람들은 나를 그 컬러에 한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새로운 컬러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이렇게 보면 좀 대비돼가지고 얼굴 다 까매 보이지 않나? 핑크랑 좀 안 어울려. 나처럼 뽀얀 컬러? 나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하고 대척했었는데 이 컬러가 내 베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런 컬러에 좀 도전을 하게 됐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진입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문항은 팀원들이랑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위기 대처 능력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여기 팀플이 있거든요. 관분께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을 때 조금 더 진지하고 정보성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사람과 단발적이면서 후킹되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갈등이 생긴다는 거는 그 미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이 미션을 관통하는 목적을 한번 팀원들이랑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이 미션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슬로건을 정한다거나 어떠한 활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진지하고 정보성 있는 컨텐츠로 다가가야 될 것 같고 단발적인 프로모션 홍보라면 킹되는 요소를 가져가서 말 그대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션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A부터 Z까지 다 같이 팀원들이랑 얘기를 해본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담당자님께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런 계정에서 영상을 올리고 계신데 추후에 합격한다면 저런 계정에서도 올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런 정말 개인적인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면접 봤던 걸 다시 들어봤는데 정말 어떻게 합격했나 싶더라고요. 면접을 너무 못 본 거예요. 근데 다시 봐도 똑같이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면접에 강한 사람이 정말 아니에요. 말을 정말 끝맺음을 막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겁먹지 마세요. 저도 붙었잖아요. 그리고 면접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구체적인 조회수나 사례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내가 내 컨텐츠에 이만큼 진심이고 이만큼 내가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좀 강조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좀 그랬나 봐요. 불안해가지고 컨텐츠가 잘 나왔던 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계속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가면서 뭐 몇만 조회수 이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활동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장단점으로 크게 나눠볼게요. 장점은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쏠쏠하다? 그런 느낌? 받은 리워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언을 좀 지향해달라는 담당자님의 부탁이 있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는 건 좀 어렵지만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기 좀 그렇지만 상을 좀 휩쓸었거든요. 마지막 날에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외국인 분께서 저한테 애플스토어 차려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활동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정말 다양한 활동이 있어서 재미있다는 점인데요. 1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솔직히 다른 서포터즈 여러 개 해봤지만 맨날 미션이 똑같잖아요. 제품 받고 영상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런 뻔한 내용이었다면 아모레 성수도 방문해봤고 메이크업 강연도 듣고 뭐 컨설팅도 받아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직접 메이크업 시연도 해봤고요. 진짜 유명한 PD님이나 뭐 뷰티 유튜버 분들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컨텐츠 기획하는 법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정말 꿀팁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유익했거든요. 두루뭉술한 그런 강연이 아니었고 정말 제가 실현 가능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뭐 편집 꿀팁이나 장비 추천 같은 사소한 것까지 다 이렇게 던져주셨기 때문에 Q&A 시간도 있었다 보니까 제가 정말 평소에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궁금했던 것들을 너무 속 시원하게 긁어주셔가지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담당자님께서 콘텐츠 하나하나 뭐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잘 챙겨주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감동인 부분도 진짜 많이 감동받았어요. 마지막에 얼굴 그려진 뭐 케이크도 받았고 뭔가 그런 담당자님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내 콘텐츠에 대해서 피드백 받을 일이 별로 없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잘했다는 들었는데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 컨텐츠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현실적으로 막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제가 활동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 약간 미션을 끼워넣기 하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모레에서 하고 싶은 말과 레페리에서 하고 싶은 게 조금은 달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아모레에서 하고 싶은 말은 나다운 아름다움이랑 그래서 하는 무언가 하나를 홍보하는 걸 좀 포함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모레 성수라던가 에스쁘아 연남이라던가 리사이클링 캠페인 같은 그런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항상 넣어주시는데 그거를 나다운 아름다움이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사실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막상 레페리에 가서 하는 활동은 PD님이나 뷰티 유튜버분들이 오셔서 강연하는 그런 활동이었기 때문에 활동이 되게 통일된다 막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데 기획 단계에 시간을 좀 많이 쏟았는데 그래서 담당자님께서 좀 좋게 봐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컨펌 과정도 좀 많이 느렸거든요. 근데 이게 한 분이 컨텐츠 하나하나를 정말 오타까지 되게 철저하게 검수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기는 한 것 같아요. 오프라인 활동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활동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활동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종 우수자로 선정된 비결?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잘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제 컨텐츠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 단계에 좀 시간을 많이 쏟아가지고 나다운 아름다움이란 주제와 또 아몰에서 요청한 한 가지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거에 좀 시간이 많이 쏟았다? 그리고 다양한 레퍼런스 참고해가면서 편집 기법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결국엔 퀄리티 싸움일지도?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 롱폼을 몇 번 만들어 보신 분들께 더 유리할 것 같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분들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팀에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분이 계셨거든요. 안 뽑히는 건 진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컨텐츠 방향성을 잡을 때 좀 더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할 수 있는 컨텐츠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저 같아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컨셉을 잡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일 것 같은 게 저희 조에 있던 어떤 남성분이 또 우수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분도 그분만의 컨셉이 뚜렷하게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만드신 컨텐츠 정말 재밌게 봤어요. 마지막으로 무물로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많이 빡센가요? 라는 질문인데 좀 빡세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오프라인 활동도 달에 2번 있고 또 롱폼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기는 한데 담당자님께서 되게 많이 배려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기강 시즌은 아무래도 참여율이 높지 않을 테니까 그 활동들을 좀 전달로 앞당겨서 촬영을 하게 하고 업로드 기간을 좀 늘려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배려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빡세기는 해도 그만큼의 이상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도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크리에이터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정말 무조건 도움이 될 거고요.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이름 있는 서포터즈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먹고 들어가는 게 있을 것 같고 팀플 활동도 있다 보니까 다른 서포터즈들보다는 확실히 쓸 말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또 아니긴 한데 유리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정이 있어야 일단 자소서를 쓸 때 나만의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고 하고 있지 않지만 관심이 이 정도로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지표가 또 필요할 거잖아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뷰티 쪽만 가능한가요? 근데 웬만하면 아무래도 뷰티 기업이다 보니까 확실히 뷰티 쪽에 치우쳐져 있기는 해요. 뷰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활동이거든요. 경쟁률이 많이 빡센가요? 저도 정확한 경쟁률은 잘 모르긴 하는데 그때 담당자님께서 살짝 흘리면서 말씀해주셨던 게 면접 경쟁률만 해도 몇십 대 1이었다고 듣긴 했어요. 경쟁률은 아마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저는 지원할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안 되겠지. 수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안 될 것 같은데. 나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썼고 면접을 보면서도 진짜 망했다. 나 진짜 그냥 마음 접고 있어야겠다. 하면서 면접을 받고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그래도 최우수까지는 좀 어렵겠지? 이러면서
컨텐츠를 만들었거든요. 이랬던 저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지레 겁을 먹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꼭꼭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DM으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런 내용 말고도 정말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 많이 만들 거니까 구독해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민망하다. 안녕.